바다의 끝없는 깊이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명의 기술도 수십억 년 진화의 결과물인 우리 몸도 바다 깊은 곳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살아서 내려갈 수 있는 바다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이제 이 경이로운 인간 한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적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압력이죠. 해수면에서 우리는 1기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10m만 내려가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력이 2배로 뛰어오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폐가 절반 크기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내려갈 때마다 10m당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30m 깊이에서는 4기압, 100m에서는 11기압이 되죠. 이런 압력 변화가 인체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곳곳의 공기 주머니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기압상해입니다. 고막이 터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폐의 미세한 공기 주머니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공기 방울이 혈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이 작은 공기 방울들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심장이나 뇌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전증이 발생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가져오는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심해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소 마취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현상은 정말 기묘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78%를 차지하는 질소가 고압 상태에서 더 많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일종의 취기를 유발하거든요. 100m 깊이에 도달하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이버들이 이 상태에서 호흡기를 뱉어버리거나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가려는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수면으로 급히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지옥문을 여는 일입니다. 감압병, 일명 밴드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탄산음료 뚜껑을 따는 순간과 비슷한 원리로 발생합니다. 고압에서 체내에 용해되어 있던 질소가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기포로 변하면서 혈관과 조직을 파괴하는 거죠. 이 기포들이 관절에 모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척수에 도달하면 마비를 일으킵니다. 뇌에 들어가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감압하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위험들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의 안전 한계는 39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전 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장비 없이 오직 한 번의 호흡만으로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겁니다. 프리다이빙이라 불리는 이 극한의 스포츠에서 인간은 놀라운 생리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포유류 다이빙 반사라는 진화의 선물 덕분이죠.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마법 같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평상시 분당 70회 뛰던 심장이 20회, 심지어 14회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혼수 상태 환자보다 3배나 느린 속도입니다. 동시에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심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로만 집중 공급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액이 폐로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물의 압력과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 덕분에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깊이까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9년 과학계는 단언했습니다. 인간이 30에서 40m보다 깊이 잠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폐가 치명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허버트 니치라는 오스트리아 다이버가 이 한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는 214m라는 경이로운 깊이에 도달했어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7배나 더 깊은 곳이었죠. 이 깊이에서 물의 압력은 제곱인치당 308파운드에 달했고 그의 폐는 테니스공 크기로 압축되었습니다. 일부 2차 대전 잠수함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깊이를 인간이 맨몸으로 버텨낸 것입니다. 니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자신의
자신의 기록을 253m로 경신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심각한 감압병에 걸려 수개월간의 재활과 여러 차례의 뇌졸중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조차 인간의 한계가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물의학자 존 피츠클라크의 실험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궁극적인 프리다이빙 한계는 300m에 가깝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장 3개를 세로로 쌓은 깊이 에펠탑 높이만큼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다고 해서 상황이 훨씬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홍해에서 아메드 가브르가 세운 332m 스쿠버 다이빙 기록을 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질소 마취를 피하기 위해 질소, 산소, 헬륨을 정교하게 혼합한 특수 기체를 호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압에서 헬륨을 흡입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고압신경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스꺼움과 졸음은 기본이고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브르가 이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하자 즉시 상승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요. 다이빙 자체는 겨우 12분이었지만 안전하게 수면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15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압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실제 작업이 필요한 상업 다이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포화 잠수 기술입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정말 극단적입니다. 다이버들이 고압 챔버에서 며칠, 때로는 몇 주간 생활하면서 심해의 압력에 몸을 완전히 적응시키는 거예요. 포화 잠수부들은 압력이 가해진 다이빙 배를 타고 해저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대 압력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작업을 마치면 다시 같은 압력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매번 수면으로 올라갈 때마다 며칠씩 감압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0피트 깊이마다 하루 이상의 감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포화 잠수부들은 최대 28일간 고압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이들이 호흡하는 기체도 특별합니다. 질소 대신 헬륨과 산소만을 혼합해서 사용하거든요. 헬륨은 목소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 전달 능력이 뛰어나서 심해의 차가운 온도에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죠. 심해의 평균 온도는 섭씨 3.8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작업하려면 특별한 보온 시스템이 필요해요. 포화 잠수부들은 배꼽을 통해 잠수복 외층으로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덕분에 그렇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얼어 죽을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도달한 가장 깊은 실제 잠수 기록은 1988년 프랑스 상업 다이버 팀이 세웠습니다. 534m가 넘는 깊이에서 일간 작업한 것이에요.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1.3배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푸른 고래의 최대 잠수 깊이보다도 더 깊습니다. 이 깊이에서 수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이버들의 폐는 거의 기능을 멈출 정도로 압축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가 주성분인 특수 혼합 기체를 호흡해야 했습니다. 산소는 겨우 1%만 포함된 극한의 배압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코맥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실 시뮬레이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다이버가 가상의 701m 깊이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물론 이 기록적인 실험에는 24일간의 감압 과정과 2개월 반의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했지만 말이죠. 이런 극한의 도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놀라운 적응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육지에서 진화한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도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명심해야 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 중 하나로 분류되며 수많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특히 노 리미츠 프리다이빙은 그 위험성이 극에 달하죠. 무게추가 달린 썰매에 몸을 맡기고 몇 분 만에 기록적인 깊이로 떨어지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구 정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깊이를 찾고 있고 새로운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약 300m, 스쿠버 다이빙으로는 350m 정도가 한계로 보이며 포화 잠수 기술을 사용하면 700m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30m 이상 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 20배가 넘는 깊이까지 도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훈련법 그리고 인간 생리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더해진다면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인간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맨몸으로 도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진 놀라운 적응력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육지의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심연까지 탐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험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과 인간 몸의 놀라운 능력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네요.